관통이 예고된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해 복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긴장감이 높습니다. 조기 퇴영으로 충북을 찾은 세계 잼버리 대원 수백 명이 한밤중에 다시 짐을 싸서 이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집단 내 코로나19도 발병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에 맞물려 준비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비상입니다. 부랴부랴 개막식 장소를 실내로 변경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달 비 피해가 컸던 충북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11개 시군 전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청주 무심천 현장을 연결합니다. 이지연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밤사이 계속 비가 내린 충북은 서서히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 점차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태풍 중심부의 위치는 충북 최남단 영동 기준 228km까지 좁혀졌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 11개 시군 전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아직 접수된 큰 피해는 없지만 이제 시작이라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태풍 카눈은 여전히 시속 20에서 30km의 느린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충북에 근접할 때도 최대 풍속 시속 100km가 넘는 등급 중강도를 보이겠습니다. 카눈은 오후 3시 중심부가 영동과 10km까지 가까워지겠고 오후 6시에는 증평을 관통할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남부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사이 충북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주 청남대에는 한때 시간당 2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고요. 영동 추풍령에는 최대 순간 풍속 시속 63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우량은 영동 가곡 108.5mm, 청주 청남대 98, 옥천 80.5, 제천 덕산 68.5mm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은 최대 200mm입니다. 태풍특보에 따라 도내 각 자치단체와 소방 등 관련 기관은 비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를 비롯해 영동, 옥천, 보은 등의 둔치주차장 27곳,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국립공원 출입은 전면 통제됐고요.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마을회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대피소 827곳을 확보해뒀습니다. 현재 개학한 유치원 등 학교 100여 곳 가운데 98곳은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폭우 때 원류했던 괴산댐은 그제부터 7개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를 시작했고 충주댐은 오늘 낮부터 수문을 열고 물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하늘길 또한 어제부터 제주와 청주를 오가는 항공기 10여 편의 운항을 취소하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이처럼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가운데 충북 전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해가 아직 복구되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강력한 태풍 소식까지 겹치면서 충북 전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완전히 침수된 한 주택. 살림살이가 전부 물에 잠겨 못 쓰게 되면서 뼈대만 남긴 채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낼 곳이 없어 근처 마을회관에서 머문 게 벌써 한 달. 태풍까지 온다는 소식에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빗소리만 들어도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얼른 하긴 해야 되는데 비가 또 내일 태풍이 우리나라 관통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인근 마을의 한 할머니도 집이 침수돼 경로당에서 숙식을 겨우 해결합니다. 도배를 새로 하기 위해 벽과 바닥이 마를 때까지 한 달을 기다렸는데 태풍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날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도배 장판을 해야 들어가잖아. 모르겠습니다. 언제 좀 되나. 우리 아들 말로 한 나흘은 더 말라야 되겠다고 하던데. 시설물 복구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집중호우로 산비탈 흙더미가 쏟아져 물길이 막힌 한 하천. 추가 붕괴 우려에 임시 옹벽을 쌓고 물길을 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다른 하천에서는 콘크리트 옹벽까지 무너진 게 뒤늦게 발견돼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옹벽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탈락 현상이 좀 일어나서 일단 전체를 전부 허물고
임시 마대 작업을 실시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 저희들이 완전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보은 봉계 터널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등 산사태와 침수를 겪은 도로 통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충청북도는 지난 수해 지역의 임시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태풍이 지나가면 추가 복구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도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어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만 재해를 막기에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침수와 붕괴 위험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네, 지난 집중호우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농촌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손놀림은 분주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일찌감치 들녘에 나와 대비에 나섰습니다. 한창 벼에 이삭이 패는 시기인데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또다시 침수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근처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오랫동안 잠겼던 저지대 노는 이미 벼 대부분이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또 침수가 또 2차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삭이 패도 여물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건질 게 없는 거지. 쭉쟁이만 있는 거예요, 쭉쟁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설하우스 농민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서둘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덧대 고정하고 혹시 비바람에 비닐이 찢기거나 날리지는 않을까 끈으로 단단히 묶고 또 묶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관계로 바람을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거나 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을까 봐 단돌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추석 출하를 한 달 정도 앞둔 과수농가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올봄 냉해로 이미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태풍까지 다가오자 더욱 걱정이 큽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하고 끈으로 나뭇가지를 고정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에 냉해라도 좀 안 입으시면은 덜한데 냉해를 입어갖고 달리지도 몇 개 안 하고 떨어지면 이제 뭐 한 70% 80%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올 농사 다 망친 거죠. 유례없는 경로의 태풍 카눈을 앞두고 특히 농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수가 7개월여 만에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충청북도가 집계한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수는 2,141명으로 전날보다 790명, 하루 만에 58%가 급증했습니다. 충북에서는 하루 신규 환자가 2,396명을 기록한 올해 1월 3일 이후 1,000명대 이하를 유지해왔습니다. 한편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104만 6,314명입니다. 태풍을 피해 충북에 찾아온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북을 찾은 대원 가운데 확진자는 13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한 곳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확진자는 모두 경증으로 병원 치료를 마친 뒤 격리돼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의심 환자도 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추가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 관리지원단 2명을 현장에 파견해 대원들이 떠나는 날까지 상주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충북을 찾은 잼버리 대원 수백 명이 지난 8일 도착 당일 밤 늦게 급히 숙소를 옮기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비상대책반이 정해준 교회 숙소가 열악하다는 항의가 빗발치면서 예정에 없던 대학 기숙사로 옮긴 건데요. 버스 부족으로 일부 관광 일정이 취소되는 등 혼선이 속출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잼버리 대원들이 대학 기숙사에 줄지어 들어옵니다. 저마다 지친 표정으로 짐을 한가득 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청주의 한 교회 수련원에 도착해 4박 5일간 머물 예정이었던 한국 잼버리 대원들입니다. 244명의 심야 대이동은 밤 10시 반부터 2시간이 지나서야 끝났습니다.
생수하고 친구류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다 보니까 기본 소지품이 없어서 휴지 같은 걸 얼른 저희가 주문을 해오고 오늘 또 입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마무리를 한 게 한 새벽 1시경이어서 그 해 수련원에 남아있던 180명도 날이 밝자 대학 기숙사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정부 비상대책반이 정해준 숙소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더러웠어요. 이불만 깔려 있었고 벽면에 공간이 하나 딱 있었고 그게 끝이에요. 여기. 너무 딱딱해서 몸이 베겼어요. 당초 2인 1실로 알고 온 대원들은 6인실이 대부분인데다 인원이 많은 남자의 경우 한 방에 수십 명씩 배정되면서 일부 연맹이 문제를 제기했고 40명이서 있었는데 에어컨 하나가 오른쪽에 너무 쏠려 있었고 다른 지역들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어른들 이제 인원 파악을 안 하고 그냥 한 곳에 몰아넣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기대 이하의 환경에 대한 불만이 학부모들에게 전해지며 난민 취급하지 말라는 항의가 쏟아지면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학부모들 민원 때문에 여기가 너무 난민 수용소 같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버스 타고 일로 왔어요. 수련원을 무상 제공한 교회 측은 정부가 적정 인원보다 많은 수를 보냈고 방 배정도 알아서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 이런 혼선은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충주 교통대로 가야 할 칠레 대표단 일부가 청주 충북대로 오는가 하면 진천 법무연수원에 오기로 한 온두라스 대표단은 일산 사법연수원으로 가 도착까지 왕복 6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버스를 구하지 못해 일부 국가의 관광 일정이 몇 시간씩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박물관 가서 이렇게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일정이 취소해서 한 3시간 정도 자유시간 가지고 저녁에 공연 보러 가기로 했어요. 단양 구인사에 머물고 있는 일본 대표단도 코로나19 집단 발생 등을 이유로 숙소 변경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종교시설 숙소의 경우 당초 정부 비상대책반이 따로 파악해 배정했고 버스 제공도 국토교통부가 맡기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한편 충청북도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2,800여 명이 입소하면서 충청북도는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스카우트 대원 2,882명이 5개 시군 8개 시설에 배치된 가운데 충청북도는 식당과 출장 뷔페, 또 도시락 등의 식단을 제공하는 한편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인원의 절반이 입소한 단양 구인사에는 이동 기지국과 이동식 샤워장, 화장실과 에어컨 등을 긴급 설치했습니다.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오늘 저녁 개막됩니다. 영화제 측은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당초 청풍호반 무대에서 열기로 했던 개막식을 제천체육관으로 변경했고 또 영화제 기간도 하루 늘렸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개막합니다. 올해 출품작은 29개 나라 104편, 지난해 150편보다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성년을 앞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스타 초빙과 대형 공연보다 영화제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도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음악 용어인 다카포입니다. 예전에 어떤 업적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새롭게 준비를 잘해보자 해서 좀 초심의 마음으로 많이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쭉 해오고 있는데 뭐 변함없이 좋은 공연과 영화는 준비되어 있고요. 태풍 영향으로 영화제도 안전을 고려했습니다. 애초 개막식장이었던 청풍호반 무대를 포기하고 제천체육관으로 발빠르게 결정했습니다. 태풍의 강도와 경로에 따라 야외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신 오는 15일로 예정된 영화제 폐막은 16일로 하루 연장됐습니다. 다행히 개막식 당일날에는 많은 야외 행사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개막식이 지나간 이후에는 태풍이 지나간 상황이어서 저희가 일기예보상으로는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첫날인 오늘은 오후 6시 제천체육관에서 레드카펫을 시작으로 배우 진영과 김혜원의 사회로 개막식이 열립니다. 개막식에선 지난 3월 타계한
사카모토 유이치에 대한 제천 영화 음악상 시상과 청년 피아니스트 제니퍼 로지어스의 이야기를 다룬 벨기에 영화 뮤직 샤펠이 개막작으로 상영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학령 인구 급감 현상에 발맞춰 내년도 충북 공립교사의 채용 규모가 올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내년도 공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사로 182명 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올해 385명보다 200명 넘게 줄인 숫자로 올해 47% 수준입니다. 한편 2024학년도에는 기존 5년까지 인정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인정 기간이 폐지되고 기계와 전기 등 전문교과 실기평가 등이 도입됐습니다. 오송읍 주민들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오송읍 이장단 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피해뿐 아니라 시설하우스와 작물 피해, 또 축산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을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오송읍 직능단체들이 오송 참사의 궁극적인 원인은 행복청의 허술한 제방공사라며 행복청의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충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충북 테크노파크,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협약을 맺고 오는 2028년까지 청주 서호창 테크노밸리에 7,52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4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충청북도는 초거대 인공지능 등에 따른 클라우딩 컴퓨팅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클라우드 센터와 연계한 충북 산업의 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좌구산 천문대가 오는 13일 페르세우스 유성우 현상을 증평군 공식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합니다. 유성우는 혜성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파편들이 지구 대기권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별똥별 무리로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3대 유성우 중 하나입니다. 시간당 최대 90개 이상을 볼 수도 있는 이번 유성우는 13일 저녁부터 14일 새벽까지 관측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달 30일에는 슈퍼문과 블루문 관측도 가능합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에 참여할 업소 40곳을 모집합니다. 청주시는 일반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가운데 청주를 알릴 수 있는 특별한 디저트나 베이커리 메뉴가 있는 업소를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 2023 청주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는 다음 달 23일과 24일 구 청주시청 청사광장과 소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23일 개막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충북에서는 25명의 선수와 6명의 임원이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단은 역대 최다인 1,18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충북 선수로는 양궁의 김우진과 롤러의 정병희, 스쿼시의 이민우, 육상의 최경선과 체조의 신재환 등 25명이 출전합니다. 특히 양궁의 청주시청 김우진은 리우올림픽과 도쿄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이어 이번 항저우 대회까지 2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충북의 고용률이 최근 2달째 하락한 가운데 1년 전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충북 지역 고용률은 66.1%로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